그런 순간이 한번 와요. 어떤 순간이 오냐면 이 괴로움의 끝이 올 때가 와요. 그러니까 이 마음이 한계에 부딪힐 때, 지금 김태군이 한계라고 느낄 것 같지만 사실 한계는 전혀 아니고요. 저거는 이제 그냥 자기 자신이 뭐 괴물이고 뭐 어떻고 얘기하는 것도 여유가 많다는 뜻이거든. 정말로 이 마음에 한계가 올 때가 와요. 그럴 때 뭐가 있냐면 그거 알아요? 더 이상은 피하기 싫다. 더 이상은, 그러니까 여태까지 도망가고 계속 도망가고, 뭐 김태구는 자기 합리화 뭐 이런 거, 그리고 무시받기 싫고 뭐 이런 거 있잖아. 뭐 이렇게 했는데 어느 날 더 이상 이렇게 살기 싫다.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 없어. 더 이상은. 그러니까 사회가 강제로 끌어안히기 전에, 그 전 단계겠죠. 그때가 와. 더 이상은 이렇게 살기 싫다. 정말 더 이상은 이렇게 살 수가 더 이상은 이렇게 내가 못 살겠어. 라는 순간이 와요. 근데 그때가 왔는데 그때 한 번 더 자기 합리화로 피하잖아.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그때 한 번 더 피하면 이제 정말로 마음이 병으로 확정되는 거예요. 마음이 병으로 넘어가 버려. 그러니까 우울증에서 이렇게 뭐지 뭐 자아가 분리되고 뭐 이런 병으로 넘어가는 거야. 병으로 넘어가든지 아니면 세상이 그 다음에는 이제 찍어 눌러주든지 그런 때로 넘어가는 거예요. 어쨌든 그 한 번 임계점이 와. 그 마지막 선택의 순간. 더 이상 이렇게 살 수 없다. 라는 것이, 그러니까 그 순간에는 아무것도 존재하지 않고 정말 죽을지 살지만 남아요. 더 이상은 합리화하고 싶지도 않고, 내 자신을 합리화하고 싶지도 않고,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그럴 때가 와요. 그럴 때 저는 이제 저는 그냥 이럴 때 죽으면, 이거는 저는 크리스찬이니까 저는 이제 언어가 좀 다르죠. 그래서 어쨌든 제가 사용한 건 어쨌든 크리스찬이니까, 이거를 이제 세상 사람들은 이제 뭐 어떻게 어떤 언어를 쓸지 모르겠지만 이제 아비님의 얘기를 들려줘야 되니까, 저는 이렇게 마지막까지 상황에 몰리면 도망가다가 그랬을 때, 도망가면 내가 무시받는 느낌은 없는데 그렇다고 해서 내가 힘이 생기지도 않는 거야. 그래서 더 이상은 내가 이렇게 살 수 없다라는 결론이 돼서 저는 이 얘기를 하면서 받아들였어요. 그 임계점이 왔을 때 뭐라고 했냐면, 저는 저 자신한테 죽으면 죽으리라 이 말을 썼거든요. 그래서 죽으면 죽으리라 라는 말을 했어요. 내 자신한테. 그리고 그 임계점이 이르렀을 때 도망가다가 이제 도망가는 제 뒷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안 도망갔어요. 그게 무슨 말이냐면, 비유를 하면 좀 어렵잖아. 그래서 그게 무슨 말이냐면, 아까 여기 얘기했죠. 무시당하고 싶지 않다 그랬잖아요. 무시당하고 싶지 않아서 내가 발버둥을 쳤잖아. 그거를 더 이상 안 하는 거예요. 왜? 내가 죽기로 했으니까. 죽기로 했기 때문에 무시받기로 한 거예요. 지금 하라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안 돼. 지금은 한 몇 년 더 있어야 될 거야.
나는 무시받아 마땅한 존재잖아요. 솔직히. 내가 무시받지 않아야 될 이유가 뭐가 있어? 솔직히. 나 같은 사람이 무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뭔가 한다면서, 시간만 질질 끌면서, 아무것도 이루는 거 없으면서도 자존심은 있어가지고, 결과도 없으면서 희망과 기대만 받으려 그래. 나이는 점점 들어서 이제 내게 기대가 아닌 책임도 주어지는 걸 뻔히 알면서 나를 받아들인 거야. 내가 물론 조금 김태군하고 상황은 좀 달랐지만 이런 사람이 무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사람이 무시를 받아야 되는데 내가 하겠다고 하고 할 수 있다고 하면서 마냥 기다리라고 하면서 내 안에는 그걸 이룰 자신도 없고 거짓말하고 사는 삶. 올해는 되겠지, 올해는 되겠지. 이런 어떤 가식으로 사는 삶. 이런 사람이 무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마땅히. 범죄자는 처벌을 받아야 하는 사람들이고요. 무시는 바로 가식으로 사는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진짜가 아니잖아요. 인정은 진짜인 사람들이 받아야 되는 거예요. 왜 가식으로 사는 사람이 인정까지 받아야 되는데, 내가 무시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나 같은 사람이 무시를 받아야 되는 거예요. 나 같은 사람이 인정을 받으면 안 돼. 그러니까 세상이 이 모양 이 꼴인 거야. 그래서 내가 죽기로 했어요. 그래서 그 좋은 예를 들려줄게요. 네, 나 대머리잖아요. 그죠? 이것도 물론 힘겨운 시기가 있었겠죠? 그래서 이걸로 인해서 스트레스가 너무 가중되니까 내가 자꾸 죽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가리려 하고 어떻게든 커버하려고 하고 극복하려고 하고 원망도 하고 뭐 이런 식으로 이런 세월이 있었겠죠. 아비님도 사람이니까. 근데 어느 날 더 이상은 이걸로 죽어가기가 싫은 거야. 그래서 도망가던 뒷문을 닫아버렸어요. 그리고 안 도망갔어요. 그 말이 무슨 말이냐면 그때부터 죽으면 죽으리라. 그러면서 내 말이 바뀌었어요. 에이, 뭐 대머리 어쩌고 저쩌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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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무시하고 조롱하는 거야. 근데 내가 이제 죽기로 결정했잖아. 난 이제 죽을 거야. 죽으면 더 이상 도망 안 가. 난 죽을 거야. 그러면서 눈이 열린 거예요. 대머리는 죽는 병이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에이 암 걸린 새끼 이렇게 얘기하는 사람은 없는데 대머리는 죽진 않으니까. 그러니까 대머리만큼 조롱받고 놀림받아 마땅한 존재가 어딨어요. 그래서 누가 그때부터 뭐 대머리라고 놀리면 맞아. 대머리만큼 놀림받아 마땅한 사람이 어딨어요. 생명의 위험도 없으면서 다른 사람의 약점을 헐뜯을 수 있는 거니까. 사람은 그런 거니까. 내 말은 그러면 안 되잖아요. 어쨌든 선과 악의 문제가 아니라 내 마음이 이미 죽음 속에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더 이상 도망가지 않고 뒷문을 이렇게 걸어 잠근 거예요. 그래서 조롱받자, 무시받자. 왜? 태물이잖아요. 그렇게 하면 망하는 거 아닙니까? 아니요. 김태군 군대 갔다 왔죠? 내 친구 중에 영업에 뛰어난 소질을 가진 친구가 있는데요. 그 친구가 이런 말을 하더라고요. 그 친구를 이제 아비님식으로 통역을 하면, 이병이 상병처럼 행동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그러면은 이병이 장군 같은 마인드로 일을 하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 같냐. 그러면 사고가 나죠. 왜? 삽질해야 될 이병이 전략을 상상하고 있으니까. 이병은 영업에 비유세겠지만 쉽게 얘기하면 짧게 가려고 하면 이병은 그래서 그 친구가 그러더라고요. 세상은 드라마는 영화는 사장 같은 마인드를 가진 사원, 신입사원을 주목하고 영화로 만들고 또 신입사원 같은 마음을 가진 사장을 어떤 무언가로 조명을 하지만 사실 실제로는 신입은 신입다워야 하고 사장은 사장다워줘야 한대요. 그 말이 무슨 뜻이냐면 이제 지금 거기까지 얘기할 수는 없지만 영업의 탑을 찍기까지의 많은 일들이 있었을 거 아니에요. 그 친구가 탑을 찍기까지. 그랬을 때 다들 탑을 찍은 자기 자신을 부러워하는데 그러면서 탑으로 올라오려고 한대요. 다들 얼른 올라와서 탑을 찍고자 한대요. 근데 그런 사람은 결코 찍을 수 없대요. 그리고 찍어도 얼마 가지 못한대요. 왜? 신입으로서 먹어야 할 욕을 충분히 먹지 않았거든. 영업은 욕 먹는 직업이잖아요. 거절받아 마땅한 직업이 영업이잖아요. 그래서 어쨌든 뭐 여기까지 갈 필요는 없고 어쨌든 무시를 받아야 할 상황에서 무시를 충분히 받지 못하면 성장이 되질 않아요. 영업으로 따지면 매출이 오르지 않고 다들 뭐라고 영업 얘기를 왜 들었냐면 영업은 싫든 좋든 먹어야 될 욕의 숫자가 있대요. 충분히 먹어야 될 욕의 숫자가 있대요. 그거를 줄이거나 생략하거나 건너뛰거나 이렇게 해서 올라오면 정말 김태군이 꿈꾸는 정말 김태군은 날고 싶잖아. 김태군은 뭔가 힘을 뿜어내고 싶은 거 아니에요? 그쵸? 김태군은 그러지 못해서 지금 김태군은 초본대 경력으로 입사하고 싶어서 지금 그저 날린 거잖아. 근데 그거를 충분히 하지 않고 올라오면 빛이 나지 않는데요. 쉽게 얘기하면 해줄 말이 없대 사람들한테. 이렇게 편법으로 올라온 사람들도 많거든.
무시받아야 할 때 무시를 충분히 받지 않으면 평생 못 벗어나요. 이 병이 삽질해야 할 상황에 저는 삽질 이런 거 할 체질이 아닙니다. 저는요, 전략 기획에 재능이 있는 이병입니다. 저는 이 나라를 위해서 저를 전략 기획과 군수 전략팀에 저를 넣어 주셔야, 이 나라에, 이 국가에 득이 될 겁니다. 이루고 있는 이병이 있다고 쳐봐요. 글쎄. 그냥 이병일 때는 삽질만 잘하면 돼요. 그러면 승진이 계급이 올라가요. 자동적으로. 김태군, 아비님 봐요. 예를 들면 그래. 대머리로서 받아야 될 조롱과 당연히 이 한국 땅에서 대머리로서 받아야 할 조롱과 무시와 비웃음들이 있어요. 그거를 피하고 줄이려고 하는 동안에는 제가 더 힘들었어요. 대인기피증도 생기고 우울증도 생기고. 근데 받자. 대머리만큼 비웃음 받아 마땅한 존재가 이 세상에 어디 있나 하고 죽었어요. 그리고 무시를 충분히 받았어요. 무시받아야 마땅하니까. 놀림받아야 마땅한 존재니까. 개그 콘서트에서도 종종 그 개그 소재로도 쓰잖아요. 그렇게 해서 무시를 당연히 받았어요. 당연히 받아야 될 무시를. 그 무시를 충분히 받으니까 자유로워지더군요. 일병이 되더군요. 김태군은 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왜? 가식으로 5년 동안 살았잖아요. 앞으로도 가식으로 살 거고. 그런 사람이 무시받는 거예요. 무시받아야 되는 거예요. 김태군은 무시받아 마땅한 사람이에요. 그럼 누구를 무시하는데? 가식으로 산 사람을 무시해야죠. 진짜를 인정해주고. 가식을 진짜라고 인정해주는 건 사기잖아요. 이 두 가지 길만이 남았어요, 김태군에게는. 앞으로의 삶에. 그 중간 사이는 없어요. 김태군은 이미 너무 많은 가식으로 포장을 해서 포장지에 스스로 압사해 죽어가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김태군은 뭐 괴물도 아니에요. 괴물 돼가지고 승질 부리고 이상하게 될 그럴 사람도 못 돼. 그냥 김태군은 그냥 가식으로 사는 그냥 어중간한 인간이에요. 제가 한낱 어중간한 대머리였던 것처럼. 어중간한 대머리가 받아야 할 비웃음과 조롱을 마땅히 받으세요. 어중간한 가식덩어리가 받아야 할 무시를 마땅히 받으세요. 기쁘게 받을 필요는 없지만 달게 받으세요. 그러면 일병이 되실 수 있어요.
김태구는 제가 보기에도 무시받아 마땅한 존재예요. 얼른 무시받고요. 많이 무시받고, 그리고 얼른 자유로워지세요. 이게 지금 되는 건 아니에요. 임계점이 와요. 그때 아비님 말이 떠올랐으면 좋겠네요. 지금은 가식이 더 좋잖아요.